특히 호남에 대한 뭐 홍어 X라든지 전라 XX라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세대보다 더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넥스 DJ 후에 앞으로 진행을 맡게 될 목포 MC 보도국의 김윤 기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보듯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세계 등등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지역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입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김대중, 이거 지금 김대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현택 위원장이 폄훼되고 있다. 그분이 했던 일보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폄훼가 되고 있냐면 네, 예를 들어 제 후배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행사를 다녀온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은 너 거기 왜 갔냐고 네, 약간 악마화가 돼 있습니다. 악마와.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일왕 행사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 시절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뭐 일왕을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일왕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뭐 그런 자료가 있나요? 아니 근데 그게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를 마치 일본을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것도 마치 공산화를 지키려고 했다 남한을 예,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 호남에서 바라보는 김대중하고 예. 그 다음에 호남을 벗어난 뭐 영남 그리고 아니면 서울에서 바라보는 김대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올리는 것은 대부분 뭐 영남인가요, 어딘가요? 뭐 특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런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좀 깔아뭉개기 위한 어떤 작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일배인가 그 사람들은 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분열에 기대서 정치적 이득을 바라려고 하는 세력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이거 확대 전파시키고 있다고 봐요. 네, 예. 특히 젊은 청년들도 거기에 극우의 일부 논리들이 친일 논리가 지금 우리 정치권을 일부 행행하고 있듯이 예, 예. 그런 거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민주진영의 지도자를 폄훼하면서 반사적으로 자기 이득을 얻어서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민주진영의 지도자 아니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던 분들에 대한 폄훼는 지속적으로 돼 있었던 거고, 특히 호남에 대한 뭐 홍어 X라든지 전라 XX라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5.18에 대한 폄훼, 이거는 5.18 당시를 경험했던 광주 전남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바랬던 분들한테는 충격적인 용어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목적식적으로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야, 이거 국민 통합 저해한다는 말은 예. 옛날에 전두환 오태우 시절의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야, 이제 이건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그런 SNS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현상을? 아니 근데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게 현역 정치인들 특히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네.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던 분들을 폄훼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 예. 아니면 언어다라는 네. 것들을 넘어서 자유롭게 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반성이 먼저 성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옥죄었던 빨갱이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의 청년 정치, 요즘 청년 정치 행보, 이 지역에서 청년 정치라는 청년이 수도권에서 중앙 정치라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가요? 존경스럽고요. 네. 그 청년의 대표성을 띄실 수밖에 없죠. 나이나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바라보았을 때 좀 제가 느끼는 것들도 똑같이 뭐 그들도 느끼실 테고 해서 정말 그 벽 같은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애기 의원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예. 대표성을 띠고 예. 대변하고 있으니 예. 좀 이렇게 주변에서 기성 우리 선배님들이나 예. 후배님들 많이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시고 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열린 마인드로. 또 기본소득당 또 용해인 대표님 최근에 네. 국정감사 우수 의원 1위인가 그렇게 한 거 본 것 같거든요. 그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이준석, 더 많은 용해인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준석 의원이라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떤 점이 좋아요? 할 말을 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신 있는 네. 연기. 지금 뭐 여성하고 남성을 저번 대선 과정에서 갈라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잖아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그 마음이나 뜻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런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는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더 이렇게 청년 정치인분들 활약하실 수 있도록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현택 위원장께 이준석 그다음에 용해인 등등 이분들이 이제 청년 정치의 대표작 격으로 지금 거론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평가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 네. 김보미 의장께서는 이야기해 줬는데. 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김보미 의장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되게 멋지고 오히려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세대보다 더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기성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을 바라볼 때 좀 아마추어적이고 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성 정치인을 넘어서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또 우리 청년 입장에서도 아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라는 게 뭔지 이게 참 불분명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청년 나이대를 청년 정치라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청년층을 위한 정치 활동을 지칭한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긴 한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나이로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 나이 다르고 뭐 저기 민주평통 나이 다르고 지역마다 나이 다르고요. 네. 그럼 나이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바라봤을 때 청년의 범주는 사람이 생애 주기에서 봤을 때 예, 예. 태어나서 이제 사회 그러니까 교육을 끝내고 사회에 정착하기까지가 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청년의 사회에 정착하는 그 나이가 점점점 미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청년의 세대를 뭔가 정부에서 특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양육해야 된다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청년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만 봐도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예, 예. 네,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되게 힘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청년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MZ 세대라는 건 문화 용어거든요. MZ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세대하고는 다른 문화.